이번 테마는 219쪽 제3자련 계약입니다. 도대체 어떤 게 제3자련 계약이 될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건물 소유 대금 1억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대금은 을이 갑한테 주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특약을 달았습니다. 어떤 특약이냐면 서로 합의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제3자 약관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약정해서 제3자 병이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게 되면 병은 비로소 대금 채권 취득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여기서 계약은 성립한 거죠. 이 계약정에 따라서 병이 을한테 수익 의사 표시면 자신이 대금 채권 취득하는 것이지 수익 의사 표시를 해야 되지 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익 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보면 갑은 건물, 을은 대금. 그럼 이 갑은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고요. 을이 대금을 갑한테 제공해야 되는데 서로 특약을 맺어서 대금은 을이 병한테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명칭이 들어가는데 갑은 요청한 사람입니다. 돈을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요약자. 을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승낙했기 때문에 낙약자. 병은 수익자, 즉 이익을 얻는 자로서 제3자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출연의 원인 관계가 나오죠.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바로 기본 관계가 됩니다. 이 기본 관계를 통해서 갑과 병의 관계가 대가 관계랍니다. 아마도 갑이 병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을이 대금으로서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두 가지 설정하는데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라고도 합니다. 보상 관계. 을은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갑으로부터 보상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기본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매매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낙약자 을은 기본 관계에 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갑을 간의 문제를 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사가 한다면 수익자 병한테 항변할 수 있다. 그런데 대가 관계는 갑하고 병의 관계지 을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가 관계의 혹시 갑병과 무슨 관계 있을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약자 을은 대가 관계에 갑병이지 을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대가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주 나옵니다. 기본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낙약자는 항변할 수 있고 대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낙약자는 항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혹시 힘들면 기본은 있다. 그런데 맞대가리가 앞에 맞잡습니다.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어.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제3자 계약의 성립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똑같은 내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습합니다. 당사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되죠.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죠? 당사자는 여기 갑하고 을, 요약자와 낙약자지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수익자 병은 갑과 을의 이 매매계약 관련돼서 해제, 취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 받는 것이지. 그 수익자 병은 현존하지 않는 태아라든지 설립증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 태아는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출생할 것이고 설립증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법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태아 설립증 법인도 제3자 수익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수익자 병의 수익 의사 표시는 자신의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약관. 이런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특약,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을까? 결국은 보통 계약에다가 플러스 제3자 약관이 들어가는 것이 제3자 계약이 된다는 뜻. 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수익자를 살펴봅니다. 수익 의사 표시하기 이전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약자 을이 상당 기간 정해서 수익 여부 확답을 수익자에게 독촉해 볼 수 있고요. 낙약자 최고에 대해서 수익자가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최고 침묵 노, 예스가 없다는 것, 수익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수익 의사 표시한 이유죠. 수익 의사 표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수익자 병이 낙약자 을한테 하는 것이지 유약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 의사 표시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가 발생하지요.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유약자, 낙약자 을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죠.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누가?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본 계약에 들어가서 해제, 취소권 행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해제를 한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요. 원상회복 의무도 없습니다. 해제는 갑의하든 의리하는 것이지 병은 해제권이 없지 않습니까? 해제하게 되면 당연히 원상회복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제권이 없는 수익자는 당연히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요. 원상회복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유약자가 낙약자의 체불을 이유로 해제해서 원상회복을 청구했을 때 수익자는 수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자는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자꾸 헷갈리니까 요걸 잘 기억해 둘 것. 수익자는 해제권이 없어서 원상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도 없고요. 원상회복 상대방 될 수도 없다. 다만 수익자는 손해배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음, 수익자는 제3자 보호 규정의 제3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를 볼게요. 보충합시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제3자 약관 들어간 수익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혹시 통정허위 표시였다면 이 계약 자체가 짜고 한 통정허위 표시가 있다면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 수익자는 의사표시에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선이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계약 체결 후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고 이 계약 통정 표시 안에 존재했던 자죠. 따라서 낙약자 을은 이 통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무효를 가지고 이 수익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병한테 대금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제가 됐을 때 이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다음 유약자 보겠습니다. 요청한 자죠. 유약자 갑은 낙약자 을에 대해서 수익자 병한테 채무해야 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 유약자 갑은 수익자 병에 동의가 없어도 계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약자는 수익자 동의받을 필요 없이 바로 해제권,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을 것이고, 한편 승낙한 낙약자죠.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 기본관계에 기인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아까 기본은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본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을은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 있다. 기본관계에 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낙약자 을은 수익자 병 이행 청구에 대해서 대가관계에 지금 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 문제 가지고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 했습니다.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다음 기본 계약이 유효한 경우 살펴봅시다. 그러면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수익자가 수익 의사표시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때 해제권 행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수익자입니까? 자, 유약자입니까? 해제권 행사는 당연히 요 약자가 해야 됩니다. 수익자는 당사이기 때문에 해제권 없습니다. 그러면 원상회복은 해제 원인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원상회복 청구도 누가 해야 됩니까? 유약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수익자는 수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수익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해제권 행사는 유약자, 원상회복도 유약자. 그런데 손해배상은 누가? 수익자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BC를 잘 기억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상회복할 때 동그라미 이응, 유약자 할 때 이응, 손해배상할 때 시옷 크게 합니다. 수익자를 시옷 이렇게 하게 되면 빵빵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이응은 시옷 시옷.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획에서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갑.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해서 을이 매매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네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하면서 대금은 원래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이 요청합니다. 이자한테 주기로 약속했다는 얘기죠. 읽으면서 제3자연 계약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병이 수익 의사표시를 갑한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수익 의사표시는 병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을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읽으시면서 찬찬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 의사표시는 유약자 갑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낙약자 을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렸다. 물론 뒷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 두 번째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죠.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여기가 틀렸네요. 권리가 발생하는 당사자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병의 의사표시 이유죠. 권리가 발생했습니다. 을이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 병입니다. 수익자가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권 없습니다. 해제는 요약자가 하는 것이죠. 갑이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거,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갑이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병 수익자입니다.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 수익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지문. 다섯 번째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당연히 항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따라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한테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기본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을은 병한테 항변할 수 있다. 아까 기본은 있다란 말 했었을 겁니다. 제3자연 계약은 이렇게 사례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답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3자연 계약은 이렇게 기억하도록 보겠습니다.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그리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상회복은 요약자가 하고 자 손해배상은 수익자 시옷 시옷. 기본은 있는데 맞대가리가 없다. 이응 이응 시옷 시옷.